김태우 수사관 측이 오늘 청와대 근무 전인 중앙지검 시절부터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정보를 수집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시절 창업진흥원에 보낸 공문을 JTBC가 확보해보니 박 전 센터장이 받는 정부 지원금 내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첩보가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 걸로 보입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내일 있을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 필요한 물자 반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엔 최근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이 출연합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크리스마스 전날 이례적으로 2% 넘게 하락했고 이 여파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 폭락하는 등 세계 주요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을 강하게 비난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물질 만능주의를 버리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추위 속에도 500여 명이 모인 광화문 예배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을 어렵게 두드린 난민들을 위해 두 손을 모았고 북한 종교단체는 우리 측 종교인에게 처음으로 성탄절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천주교 사제와 수녀, 시민 등 150여 명이 모여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에 대한 추모 미사를 올렸습니다. 뉴스룸 2부에서 김용균 씨 부모님이 출연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차 안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대리기사는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현행법상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습니다.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이곳은 인천 소래포구 시장 현대화사업 부지입니다. 지난해 3월 화재를 계기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 못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진통을 겪는 전통시장을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씨와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 증거라면서 연일 정보 목록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진위와 작성 시점, 또 첩보 수집 경위 등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 씨 측 주장의 사실 여부는 이번 사건의 성격을 가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JTBC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스룸은 어제 김 씨 측이 폭로한 일부 정보의 경우에 김 씨가 청와대에 가기 전에 수집한 것이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김 씨 측은 오늘 사실상 보도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태우 수사관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첩보 수집은 청와대에 가기 전에 한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어제 지적한 보도 내용을 인정한 겁니다. 김 씨 측은 중앙지검 범죄정보과에 근무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문을 보내고 관계자와 연락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JTBC 보도 이전에는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씨는 검찰에서 중단했던 업무를 청와대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해서 2달 뒤 재개했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겁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제적으로 뭘 하라는 것만이 지시가 아니라 어떤 걸 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승인한 것도 지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2016년 9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촛불 정국 아래 업무가 태만하다는 소문이 있어 각별히 챙겨보라고 했을 뿐 적폐청산을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것이 과연 민간인 사찰인가? 여기에 대해선 김태우 측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는 김 수사관이 중앙지검 근무 시절에 해당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처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요청한 자료에는 창업진흥원이 박 센터장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과
여기에 이용된 계좌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 스스로도 박 센터장의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관련된 정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5월 24일 중앙지검 수사관 신분으로 박영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대한 자료를 창업진흥원에 요청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창업진흥원의 당시 답변 공문입니다. 진흥원 측은 김 수사관의 요청 하루 만인 지난해 5월 25일에 답을 했습니다. 박 센터장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내역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박 센터장의 통장 계좌 정보와 통장 사본까지 함께 건넨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확인하려 했던 건 박 센터장의 사적인 비위가 아니라 정부 수당과 관련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진흥원 역시 정부 지원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영장이 아닌 공문만으로 박 센터장의 계좌 정보까지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공문까지 공개됨에 따라 박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근 석 달 만에 북한과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북한 협상팀으로부터 성탄 전야 보고를 받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를 고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상징적 시기에 북한의 메시지를 풀어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결단의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뒤로는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후커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이 서 있습니다. 지난주 방한했던 인물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 일을 하는 네 팀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보고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상징적인 장소와 시기를 택해 북한에 성탄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열흘 전 대북 협상과 관련해 서두를 것 없다고 했던 것과 온도차가 있습니다. 진전이라는 발언은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에 올인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도 인도적 지원 등 잇따라 유하책을 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보고에 앞서 북미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전 발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유엔이 오늘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내일 개성에서 열릴 착공식은 차질 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착공까지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은 남북 간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남한 단가로 계산한 북한 철도 건설 비용은 경의선 7조 9천억 원, 동해선 14조 8천억 원입니다. 북한 단가로 계산하면 9분의 1로 줄어들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제 효과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경의선 철도 현대화로 30년간 약 14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지역 관광객 만족도와 이동이 편리해지는 데 따른 비용 절감,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철강, 아연, 무연탄 등 3대 광물을 저렴하게 들여와 기존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계산한 겁니다. 향후 고속철을 통해 서울 평양 1시간, 서울 베이징 5시간으로 열차 이동 시간이 단축되면 공항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비행 시간에 견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 내 철도 정비가 완성되면 서울에서 유럽까지 열차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까진 이미 열차가 매일 운행하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고속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고속화하면 동해선 남쪽 부산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모스크바까지 8일 안에 닿는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030년까지 동해선에서만 최대 1억 3천만 톤의 화물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번에 북한에 가서 철도의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온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철도를 점검하고 온 당사자가 방송 인터뷰에 나오신 것은 처음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꽤 오랫동안 조사하셨습니다. 네, 10일간 다녀왔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 근데 다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관 검사 또는 간략한 검사를 시행한 거고요. 예. 또 다음 달부터 협의에 따라서 또 정밀 실태 조사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건 더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예, 정밀 실태 조사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 구간을 이제 나누어서 실태 조사를 들어가니까요. 예. 이번 실태 조사보다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열차 바깥으로 나오신 적이 별로 없다면서요, 철로를 제외하고는. 예, 거의 철로를 따라 이동을 했었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터널이라든가 교량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실측 검사 내지는 그렇군요. 간략한 그 계측기로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 사진 잠깐만 좀 볼 텐데요. 예. 이거 어떤 장면입니까? 직접 다 내려서 이렇게 점검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예, 요 사진은 저희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개보수를 한 나지나스탄 구간의 그 궤도를 저희들이 검사한 건데요. 예. 실제로 나진에서 핫산까지는 남북한 표준궤 동일하고요. 또 그 위에 러시아의 관계를 같이 건설한 그런 그래서 어떤 지금 혼합궤가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러시아 열차가 바로 나진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또 예. 북한 열차가 이 구간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준궤와 광궤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예, 동시에 운행 가능합니다. 동시에. 예. 그렇군요. 근데 많이 낡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예. 그럼 뭐 김정은 위원장도 실토를 했으니까 예. 어느 정도로 낡았던가요?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경의선 같은 경우는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조사를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현황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보다도 걱정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런가요? 예, 경의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인데요. 지금 경의선이 한 속도가 평균 속도, 시정 속도 한 50km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같은 동해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못한 수준, 한 30에서 40km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3, 40이면 그걸 열차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우리 한국도 사실은 지금 300km 고속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예. 지방의 지선들 가면요. 한 50km로 운행하는 노선들이 일부 있거든요. 뭐 그런가요? 충북선, 영동선 이런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철도가 낡아서 그렇습니까, 혹시? 아무래도 이제 고속철도로 운행하기에는 예. 또는 속도를 빠르게 운행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예.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 착공식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제재가 좀 더 풀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예, 본격적으로 복구 공사가 들어가는데 네. 목표는 고속철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철도입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이번 실태 조사를 이제 그 정밀 실태 조사를 시행한 후에 예. 판단할 일이지만요. 먼저 필요한 부분은 기존 노선을 급속 보강을 하면서 예. 마찬가지로 또 고속철도도 우리가 이런 그 피지빌리티 스터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일반 철도든 고속철도 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많은 예.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 겸 비판인데요. 네, 거기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느냐? 예, 예.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저희들이 실토 조사를 들어갔을 때는요, 북한의 철도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노반하고 터널하고 교량 부분을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요. 예, 북한의 철도가 대다수가 노반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노반 자체는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는 노반보다도 더 좋은 상태 노반들도 상당수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노반 위에 있는 철도 구성품이라고 합니다. 궤도라든가 예. 터널이라든가 또 이걸 체결해주는 체결구 밑에 자갈이라고 되어 예.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할 때는 터널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노반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최대 활용하면은 예. 상당 부분 개보수 비용은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예. 그런 요인들이 많다는 거를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 물론 그 한국철도기술원장께서 예. 경제적 문제까지 걱정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이게 그래서 만일에 잘 돼서 저쪽 러시아까지 다 연결이 되면 그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게 엄청난 예. 천문학적 이득을 얻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맞다고 보십니까? 뭐 역대 정부를 다 통해서 이런 철도 연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번에 철도 연결을 통해서 또는 철도의 어떤 실태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 철도 연결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예.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 여객과 화물을 고속으로 운송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북방의 네트워크 경제권을 확보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물리의 어떤 기능적으로 시간과 비용 편익도 상당 부분 발생될 수 있지만요. 예. 그걸 또 뛰어넘어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새로운 시장, 신흥 시장에 이와 같은 물류망 또 여객망을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어떤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의 어떤 활력을 준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아까 숫자가 잠깐 나온 게 있는데 지금 그 조정실에서 잠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철도 연결에 있어서 어떤 10년, 20년, 30년 후에 예. 어떤 인프라의 어떤 수준,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빨리 예. 우리가 개보수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운영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 또 실제로 사업비 자체는 우리 그 한국의 건설 사업비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예. 과거에 이제 북한 철도가 블랙박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만 했을 뿐이죠. 예. 실제로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과거에도 실제로 러시아가 북한에 4차례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예. 그 자료의 조사에 보면은 우리 남한 건설 단가의 약 4분의 1이면 건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예. 있고요. 또 이번에 실태 조사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얻었던 것은요. 나진아산이라는 실제로 러시아가 개보수한 구간을 가봤습니다. 예. 그 구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는데요. 그 구간 자체의 현대화 비용은 우리 남한 건설 단가의 8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고속철 얘기도 좀 하셨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서 상해까지 1,300km인데요. 그 사이에 어떤 건설 단가는 남한 건설 단가의 3분의 1에 불과하고요. 예. 건설 기간은 한 절반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검토들을 우리가 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재가 나중에 이제 풀리게 되면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그건 이제 양국 간에 다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만. 예. 공사를 딱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것을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정답을 내기는 어렵고요. 정밀 조사 해봐야 합니까? 예, 앞으로 예. 실태 조사, 정밀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파악이 될 텐데요. 예. 생각보다 그 어떤 공기도 상당 부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비용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다라고 봐지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실태 조사가 제재 이전에 또 충분히 이런 실태 조사의 어떤 기간을 갖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북한 철도, 우리가 한반도 통합 철도망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갖는다는 알겠습니다.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뭐 사실 확답할 만한 사안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나이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성탄 전야의 이런 하락폭은 사상 처음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나흘째로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해임 논란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세계 주요 증시도 동반 하락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5%나 폭락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정면 공격했습니다. 24일 트위터에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점은 연방준비제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요구와 달리 금리를 올린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는 2달 전 중앙은행이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통령의 24일 발언 이후 미국 증시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보다 다우 지수는 2.9%, S&P 500 지수는 2.7%, 나스닥 지수는 2.2% 내렸습니다. 연말에 안정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2% 이상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들의 유동성을 점검했는데 오히려 금융시장은 이것을 불안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발 불안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 폭락했습니다.
전날 프랑스와 영국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일 우리 증시도 미국 등 주요 시장의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이미 많이 내린 상태여서 낙폭이나 반등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이 홍대 앞이나 종로,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들이죠. 웬만해선 비어있는 상가를 찾기 어려운 곳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핵심 상권에서조차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말이 되면 반짝하는 맛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송년회 자리도 줄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홍익대 근처에서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곽세비 씨는 올 연말 작년보다 손님이 부쩍 줄었다고 느낍니다. 12월부터 이제 많이 나가는 편인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눈에 띄게 좀 적기는 해요. 판매 개수가. 하루 평균 20개에서 30개 그 정도는 개수가 줄었어요. 경기 부진에 거리의 유동 인구가 줄면서 매출도 떨어지는 겁니다.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홍익대 일대에선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6곳 중 1곳꼴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실이 밀집한 종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성우 씨도 연말 장사가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로의 특성상 많은 사무실들이 공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모임의 횟수들이 한 10%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 매출은 올 들어 10% 넘게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가 늘면서 도소매업 종사자 수도 올 들어 3.6% 줄었습니다. 자영업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내수 활성화와 함께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재취업을 돕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지는 빚도 자꾸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서 비싼 이자에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고금리의 함정에 빠지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정부가 내년 초에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자영업자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해 9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9.6% 늘어난 은행권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증가율입니다.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이금융권을 찾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의 함정에 빠지는 자영업자가 늘자 정부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업은행은 자영업자 1인당 5억 원 한도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연 2%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내년 1분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담보가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카드 매출로 장래 매출 규모를 추정해 돈을 빌려주는 상품도 내놓습니다. 이렇게 풀리는 대출 자금은 총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현장에선 일단 대출 숨통을 틔우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란 반응입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좋지요. 뭐 리모델링을 조금 한다든가 조금 더 제때 이제 월급을 못 준다든가. 하지만 카드 매출 규모조차 작은 영세 상인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소상공인한테 돈 빌려준다는 걸 갖다가 카드 매출 좋은 하나만 소리지 흠뻑을 큰 걸 갖다. JTBC 이태경입니다. 극소수가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는 동안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 한마디가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탄 메시지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미사에서 교황은 검소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미사를 집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로 얼룩진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Avere, riempirsi di cose pare a tanti il senso della vita. Un'insaziabile ingordigia attraversa la storia umana. 교황은 극소수가 호화로운 만찬을 즐길 동안 많은 이들이 최소한의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린다며 검소하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따뜻한 기도 소리가 광장 가득 울려 퍼집니다. 난민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환대하고
이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기를. 500명 넘는 시민들이 난민과 함께한 거리 예배에선 우리 사회 문을 어렵게 두드린 난민을 향한 두려움과 적대를 걷어내자고 기도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탄 미사에선 한반도 평화가 화두였습니다. 갈라진 북녘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성탄이 새로운 희망과 빛이 되어 어렵고 힘든 마음속에 큰 위로와 빛이 되기를.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약한 이들을 위해 두 손을 모은 하루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외의 곳에서 성탄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북한 종교단체가 우리 측 종교인에게 처음으로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가를 부르는 미사 장면과 설교를 하는 예배 모습이 담겼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창 올림픽도 언급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우리 측 종교인들에게 보내온 영상입니다. 평양 주민들이 장충성당에서 성탄 축하 미사를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에선 성가대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설교도 이어집니다. 민족 모두와 이제부터 요금까지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측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 교회 사이 성탄절 메시지 교환은 없었다며 북측에 메시지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성당과 교회 영상을 새로 찍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가 직제협의회와 교우 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 종교인 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영상에는 조명균 장관과 이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악수를 하는 모습과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진이 담겼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평화 번영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는 문구도 적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편지를 보내면 산타에게 답장이 오는 산타 우체국이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도 생겼죠. 이번 성탄절에 7,500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의 허리를 낫게 해달라고 했고 남편이 술을 덜 마시면 좋겠다는 아내의 바람도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타 우체국에 서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장난꾸러기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싶은 게 많아서. 하지 마요. 공부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편지 쓰면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낼 카드를 적는 순간만큼은 진지합니다. 엄마 말도 잘 듣고 주고 싶은 건 없고 갖고 싶은 것만 말아.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은 그건 선물이 아니야. 동생도 잘 가르쳐줍니다. 오빠한테 물어본 게 뭐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오빠가 뭘 어떻게 해줬어? 사줬어요. 산타 우체국은 지난 여름 인구 2만 5천 명의 작은 마을 강원도 화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이곳 우체통에 넣으면 핀란드에 있는 산타 마을로 배달됩니다. 올해만 전국에서 7,500통이 도착했습니다. 엄마의 허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카드부터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지 궁금해서 보낸다는 어른들의 편지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진로나 성적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고요. 군장병의 경우는 애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편지를 보내면 내년 성탄절에 산타의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새해에는 술도 조금 마시고 그리고 묵뚝뚝하지만 사랑하는 표현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싶은 선물은 제가 좋아하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럼 제 12세 인생 최고의 선물일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오빠랑 사이좋게 지낼게요. JTBC 서유정입니다. 75m 높이의 발전소 굴뚝 위에서 파인텍 노동자들의 농성은 오늘 성탄절에도 이어졌습니다. 409일째입니다. 3년 전 자신들이 세웠던 굴뚝 농성 기록을 다시 바꿨습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오늘 의료진들이 점검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헬멧과 보호장구를 갖춘 의사와 사제들이 아파트 25층 75m 높이의 굴뚝에 오릅니다.
오늘로 409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홍기탁 박준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기도 힘든 폭 80cm의 공간에서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잠은 잘 주무십니까? 예, 잠 잘 주무시고 한 번씩 뭐 깨는 건 있는데. 일렬로 나란히 앉아 캐럴을 부르며 성탄 기도회도 열었습니다. 검진을 마친 의사들은 두 사람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낮고 근육량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홍기탁, 박준호 씨가 다니던 한국합섬은 파산한 뒤 8년 전 스타플렉스에 인수됐습니다. 이후 스타플렉스의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동자가 408일간 굴뚝 농성을 벌인 끝에 고용 승계 약속을 받았습니다. 파인텍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노사 합의는 잘 되지 않았고 또다시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파인텍 노동자들은 다시 스타플렉스가 내려다 보이는 굴뚝에 올라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웃으면서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테니까 그때까지 잘 견디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사회도 나섰습니다. 16일째 단식 중인 차광호 파인텍 노조 지회장과 함께 무기한 연대 단식이 8일차가 됐고 희망버스 활동을 통해 연내 해결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 속에 연내 해결의 바람이 절실해지면서 정부나 정치권 등 제3자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굴뚝 농성이 이어지는 동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태학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를 추모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천주교 사제와 수녀, 시민 150여 명이 모여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면서 김용균 씨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했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잠시 후 뉴스룸 2부에서 김용균 씨의 부모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성탄절에도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중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더니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주방 벽이 뚫리고 유리 조각들이 흩날립니다. 원래 테이블 7대가 놓여있었던 홀입니다. 그런데 테이블뿐 아니라 이렇게 에어컨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바닥에는 차에서 떨어진 와이퍼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옆에는 식자재 통들과 수저 그리고 메뉴판까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의자가 밀리면서 벽을 뚫었고 건너편 주방까지 훤히 보입니다. 영업을 마친 뒤라 다행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망가지면서 가스가 새어나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게 리모델링 하려고 빚까지 얻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게 어떻게 영업을 해요? 이 지경으로 해놓고서.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네, 태국 방콕 북쪽에 있는 피사눌룩의 한 골프장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돼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골프 경기 중 카트를 실은 배로 강을 건너다 강물에 빠졌다고 현지 한국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예, 믿고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성범죄자로 돌변했습니다. 이미 전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었는데 휴대전화 앱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승객은 이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해당 운전기사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비슷한 일을 당할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대리운전을 부를 때는 주로 밤일 테고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더 걱정이 되죠. 신변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를 탄다는 거에 대한 위험 그리고 부담감이 20대 여성 2명은 지난 8월 말 대리기사를 부르는 카카오 앱을 통해 A씨를 호출했습니다. A씨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사이 여성들이 잠들자 휴대전화로 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의 휴대전화에선 한 달여 동안 9번이나 찍은 다른 여성들의 부적절한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10여 년 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가 9차례에 달하는 점, 또 피해자들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카카오 측은 사건을 파악하자마자 A씨가 대리운전을 못하도록 영구 제명했다고 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업체가 성범죄자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런 성범죄 경력자를 만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현행법으로는 자유업에 속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차피 대리운전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제는 법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리운전 업체가 성범죄자를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행적들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과 기록을 저희가 어디에 의뢰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도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업종에 자유업인 대리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카오 측도 중개업자로서 고용도 하지 않은 대리기사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와 버스는 운수업이라 채용 때부터 전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계도 비슷한 제도를 요구합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술 먹고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조금 더 약자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조금 더 보호하고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이미 2016년 8월 대리기사의 자격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하지 않았다는 어제 우리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이 재차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레이더를 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당도 이런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일본 정부 여당이 레이더 이슈를 계속 쟁점화하고 있는 것이죠.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해군 함정이 사격 통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는 저공 비행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빠르게 저공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켠 것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설명을 반박한 것입니다. 코리아 코스트라는 호출을 들었다는 데 대해서도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計3つの周波数を用いて、韓国海軍艦艇、艦番号971、と英語で、計3回呼びかけました。 일본 방위성은 확실한 데이터가 있다면서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선 한국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삼성전자의 한 해외 법인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까지 직장 갑질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퇴사하려는 직원들이 늘고 있고 회사 측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해외 법인장 A씨를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법인장이 한국말을 못하는 현지 직원의 회의 참석을 금지했다. 또 한국인 직원과 현지 직원에게 폭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술에 취해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작성자는 A씨의 이런 행동에 회사를 나가려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사 인사부서에서 수집한 사례도 많은 걸로 아는데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게시된 글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읽었지만 현재는 작성자가 삭제한 상태입니다. A씨는 직원 수백 명 규모의 삼성전자 해외 법인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문제가 확인되면 원칙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회식 자리에서 부장급 직원이 생산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글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같은 학교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직원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유족들은 고인이 비판을 한 당사자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남 장성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인 29살 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 씨 남편은 아내가 같은 학교 교사 60살 박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정 씨가 교감 승진 대상자인 박 씨의 근무 태도와 과거 징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당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권익위는 전남교육청에 정 씨에 대한 정보를 가린 채 답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승진심사에 떨어진 박 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 정보가 적힌 문건이 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후 박 씨는 정 씨에게 21차례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도 걸었습니다. 정 씨는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밤낮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 4번 받고 나면 되게 막 우울해 힘들어하고 있고. 교육청은 단순 행정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JTBC 정준명입니다. 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교무부장의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47곳에 이르는 걸로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했었죠.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2015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생부를 조작했다 적발됐습니다. 딸은 명문대 수시 전형에 합격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아버지가 학생부 항목 중 절반 이상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이렇게 교무부장과 자녀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사립은 32곳, 공립도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전체로 확대하면 500곳이 넘습니다. 제2의 숙명여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일선 교육청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아예 관련 규정 자체가 없고 전북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더 높은 사립학교엔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의 경우 학생 선발권을 학교가 지니고 있어 교육부가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댕기머리한 남학생들과 중절모를 쓴 선생님이 있죠. 1896년 우리나라 교실에 여성은 없습니다. 1935년 등굣길에도 집신을 신은 남학생들만 입술 뿐 여학생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건 여성으로, 운동을 하고 바깥일을 하는 건 남성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교과서 사파를 보면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양성평등 의식이 많이 반영됐지만 성 역할을 구분짓는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교과서 바뀐 교육 현장도 그렇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올해 대구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직무연수 영상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건가요? 여성은 스스로 여성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을 갖지 않으려 하죠. 그리고 적극적인 직업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성희롱 발생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13년 전 폐지된 법률을 인용하거나 개정된 법률을 예전 법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호신술을 익혀주는 것도 좋겠죠?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이라는 표현부터도 이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논란이 일자 영상을 배포한 연수원은 해당 과정을 패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하긴 하지만 꼼꼼하게 그렇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은 있죠. 서울시의 청년 대상 일자리 교육에 사용된 교재입니다. 남성에겐 손톱이 길지 않은지, 입냄새는 없는지, 안경이 깨끗한지 등을 묻습니다. 그러나 여성 체크리스트엔 액세서리나 립스틱 색상 등이 적합한지를 묻습니다. 결국 성차별적이란 민원이 제기돼 지난달 교재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현장도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직업인 특강에 여학생들만 신청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 곳곳에 퍼진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까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의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429명에 달합니다. 쓰나미 피해 지역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수색 작업이 진행될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폭우까지 겹쳐서 실종자 수색도 쉽지 않은데 쓰나미 경계 경보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순다 해협 쓰나미 피해 지역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조와 겹쳐 쓰나미가 해안가 마을을 넘어 훨씬 더 안쪽까지 밀려 들어갔을 거란 설명입니다. 판데글랑 지역 등은 내륙 깊은 곳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탐지견도 투입했지만 중장비 등 기본 장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엔 우기까지 겹쳐 수색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25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4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쓰나미 발생 나흘째 수색 구조 범위가 확대될수록 사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지 당국은 만조기가 끝나는 26일까지 쓰나미 경계 경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나크라카타우 화산섬의 경사면 붕괴로 인한 쓰나미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으로 바꾸면 차값의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금 혜택이 승용차에 몰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가 270만 대에다 1톤 트럭만 따져도 50만 대가 넘는데 확보한 예산은 1000대분도 안 됩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휴일이지만 거리에 1톤 트럭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차체가 작아 기동성이 높다 보니 택배나 푸드트럭, 배달용 차량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의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다 보니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정부가 이 중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트럭으로 바꾸면 기존 폐차 지원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더해 56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톤 LPG 트럭 가격이 1,500만 원 정도니까 900만 원 가량이면 차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책정된 예산은 고작 950대 분량뿐입니다. 등록한 지 13년이 넘는 노후 경유차 269만 대 중 절반이 화물차, 1톤 트럭은 50만 대 정도 되니까 0.2%에 불과한 겁니다. 환경부는 일단 영세 사업자 등을 먼저 지원하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후 1톤 트럭의 10%만 지원해도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초미세먼지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대형 화물차 차주들은 700만 원이 넘는 현재 보조금도 턱없이 적다며 버티고 있는데 마냥 올려줄 수도 없어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스마트폰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오토 원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이 약 5억 달러, 우리 돈 5,6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북한이 원비어에 대한 고문, 재판의 살인과 그의 부모에게 입힌 상처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집단 폐사한 야생조류 1,076마리를 조사한 결과 1,000마리에서 살충제에 쓰이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집단 폐사한 야생조류의 대부분은 겨울철새였습니다. 농약에 의한 피해는 직접 중독된 조류뿐 아니라 이를 먹은 독수리 등 상위 포식자로 확대될 수 있어서 환경부는 겨울철 농약 살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주 동안 카리브해를 표류하던 2명의 어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적적으로 구조됐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구조된 어부들은 지난 1일 고기잡이에 나섰다가 항로를 이탈한 뒤 구조되기 전까지 일주일치 식량만으로 버텼습니다. 요즘 피겨 팬들 사이에서 김연아의 스페인 공연이 화제입니다. 올 초 평창 올림픽 성화를 점화하면서 깜짝 등장한 뒤로 4년 만에 아이스쇼에 복귀했고 이번에 해외 공연도 치렀습니다. 김연아의 스케이트 2막을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 팬텀 스레드의 의상실 속 실크 원피스를 입은 김연아는 우아한 연기로 낯선 팬들도 사로잡았습니다. 찰리 채플린 영화 속 음악을 배경 삼아 양산을 들고 하늘하늘한 몸짓을 수놓았고 검은 중절모와 함께한 중성적인 연기 뒤엔 반짝이는 의상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짧은 시간 다양한 감성을 풀어낸 김연아의 공연은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 같았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첫 쇼처럼 김연아에게 올 한 해는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져온 성화를 스스로 성화대에 붙이며 올림픽 문을 열었고 긴장 속에 치렀던 그간의 경기와 달리 이번엔 후배들을 응원하며 좀 다른 올림픽도 경험했습니다. 은퇴한 지 4년 만에 세계적인 스포츠 전설들에게 주어지던 특별한 상도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벗어뒀던 스케이트를 다시 신고 돌아왔는데 4년 만에 치러낸 얼음판 복귀와 이번 해외 아이스쇼는 점프 없이도 꽉 찬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빈틈없는 연기로 팬들을 설레게 했던 선수 시절처럼 올해 김연아의 스케이트 2막은 짧지만 긴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현대화를 해야 하겠지만 상인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유명 재래시장인 번개시장입니다. 과일과 채소, 곡류 같은 각종 상품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 상가에서 바깥쪽까지 상인 600명 정도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상인들, 이 안쪽과 바깥쪽 둘로 나뉘어 있고 이 갈등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09년 건물 외벽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해당 부지가 구청 소유란 걸 알면서부터입니다.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붙어있는 벽은 다름 아닌 이 점포 안쪽입니다. 원래는 이 건물 외벽에 붙어야 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이 안쪽 상인들은 이런 점포가 자신들 건물 앞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바깥쪽 상인들은 이곳은 그저 도로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상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상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왔던 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 나라의 땅인데 왜 자기들 재산이 되는 건가요? 정부 돈 가지고 자기들 세를 받으면 안 되지. 하지만 건물주를 비롯한 내부 상인들은 이들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만 끝이 요 콘크리트 있는데 여기까지가 땅이에요. 건물이에요. 이만큼은 우리는 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상인회가 둘로 나뉘어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현대화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화재로 노점 10여 곳이 피해를 입으면서 현대화 필요성은 더 커졌지만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율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너무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쉽진 않아요. 인정을 못 해준다고 이제 서로가. 이번에는 인천의 소래포구 어시장입니다. 지난해 3월 역시 불이 났던 곳이죠. 이 옆쪽에 보면 임시 어시장 가는 길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 이 철제 울타리가 이 길을 따라 100m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울타리 너머가 바로 현대화 사업 부지입니다. 1200평 정도 공간인데 아직 텅 비어 있습니다.
올 초 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인천 남동구청은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가을에 짓는다, 봄에 짓는다 계속 그랬잖아. 근데 지금 아직 실행이 안 되니까. 하지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내 상인회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상인들끼리 하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지 누구 탓은 못해요. 지난달 선거를 통해 새로운 상인 대표를 선출했지만 전임 임원진이 인수인계를 거부하며 사업 착공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상인들은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내부대로 일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당신들도 하기 쉽게 하는 얘기예요. 지난 2015년 10월 신시장 건물이 완공된 노량진 수산시장. 하지만 일부 점포들이 새 건물로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시장 상인들은 새 건물 공간이 비좁고 임대료도 비싸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수협 측이 단전, 단수 등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지만 100여 개 점포의 상인들은 여전히 완강합니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제 생각대로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 시장을 거부하는 거지. 수협 측은 더 이상 신시장 입주를 받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하며 양측의 접점은 더 멀어졌습니다. 착공 전부터 완공 후까지 논란을 겪는 상황. 전문가들은 사업에 앞서 상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성탄절을 보내러 시장을 찾는 시민들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 이 과정에서 시민들뿐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기대와 설렘을 심어주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볼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면 신한페이 판. 이제 결제 히스토리를 타임라인으로 보니까 쓰고 보면 타이밍에 맞는 혜택이 딱. 신한 페이의 판을 다시 짜다. 신한페이 판.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가 되어버린 러브 액츄얼리의 첫 장면은 공항에서 시작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기다리고 엇갈리고 웃음 짓거나 놀러가나 눈물을 흘리는 장소. 각자의 이야기는 마치 크리스마스 마법처럼 공항에서 시작돼서 얽히고 또 풀려가죠. 우울할 때면 히드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가 끊임없이 뜨고 내리는 것을 보며 마음을 달래곤 했다. 작가 알랭 드 보통 역시 유독 공항을 사랑했습니다. 어디로라도 보들레르를 인용한 그의 말처럼 이륙하는 비행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갈라진 틈은 행복하게 메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공항이란 마치 달의 뒷면과도 같이 또 다른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절대 참지 않을 많은 것들을 공항에서는 기꺼이 감내한다. 인문학자의 분석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항이라는 공간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허락합니다. 금속 탐지기에 온몸을 맡기고 전신 스캐너에 신체가 낱낱이 벗겨지는 수치를 감수하는 공간. 그뿐인가 드론 한 대, 철새 한 마리에도 낭만은 저 뒤로 하고 기약 없이 묶여 있어야 하는 공간. 더구나 공항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듯 하면서도 결코 그렇지 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심히 섞여 있지만 무수한 사회 계급이 존재해서 지불한 돈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권력이 얹어지면 필경 갑질의 일화가 양산되기도 하는 곳. 누군가에게 낭만인 그 공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와 권력의 과시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랭 드 보통은 오늘쯤 또다시 히드로 공항에 가 있을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디로라도 시인의 바람처럼 공항, 그곳은 단어만으로도 가슴 뛰는 장소, 때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장소이고 오늘은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니까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이고 성탄절에 이분들을 모시게 돼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좀 착잡하군요. 바로 고 김용균 씨의 부모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저께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어제 국회를 직접 찾아가셔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이제 김용균법 처리를 당부하게 됐는데 뭐 대부분 그렇게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약속은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끝까지 합의는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씨 그리고 아버님 김혜기 씨 두 분을 스튜디오에 동시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어머님만 모실 줄 알았더니 아버님께서도 오늘 나와 주시기로 하셔서 사실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요. 예. 오늘 광화문에서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물론 참석을 하셨을 테고 태안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하고 바로 올라오셔서 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드님인 김용균 씨의 죽음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런 위로가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이분들이 안 계시면 저 여기까지 올라올 힘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제가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아버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마음을 같이 이 아픔을 같이 해주시니까 많은 힘을 얻고 합니다. 예. 특히 아버님께서는 그동안에 언론에 잘 안 나오셨는데 오늘 마음 먹고 나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쯤 좀 강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 아픔은 우리 아들의 그 아픔뿐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아들들도 전부 다 소중한 생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꿋꿋하게 지키기 위해서 옆에 시민단체분들도 이렇게 힘써 주시는데 그 마음을 좀 약하게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앞으로 강하게 좀 먹고 좀 여러분들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차게 나가려고 합니다. 예. 감히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드님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한다는 것 미처 알 수 없었다라고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평상시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평소에는 안 했는데 한번 예비군 훈련 3일 동안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야간하고 처음 야간하는 거니까 그리고 12시간씩 한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런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맡고 있는 곳이 광범위해서 맡고 있는 그런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지 알았어요. 예. 작업 환경 자체가 그렇게 열악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하던 걸 그대로 따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애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일하면서 가고 그걸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갔는데 처음 이제 일하는 곳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제가 딱 문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뒤졌는데 탕가루가 바닥에 많이 쌓여져 있어서 미끄러웠어요. 그리고 예. 내리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미끄러져서 이렇게 옆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그게 가동하고 있는 상태라서 가동하고 있는 상태면 못 잡게 돼 있대요. 다 회전체가 있어서 예. 노출돼 있어서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미끄러지면 미끄러우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레킹화를 신고 갔는데 또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기다시피 해갖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애가 일하는 곳은 뚜껑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쌓여져 있었어요. 철제로 쌓여져 있는데 사각 문을 열어서 애가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면 중간에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이제 예.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탕가루가 쏟아져 있는 걸 떠올려서 삽으로 떠올려서 이렇게 일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 CCTV도 봤잖아요. 예. 애가 저렇게 일하다가 죽었구나. 저렇게 머리 쑥 집어넣고 손 집어넣고 하다가 옷깃 살짝이라도 찝히면 바로 딸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업 환경을 좀 바꿔달라라는 그런 그 요구를 많이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때마다 아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 동료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2년, 3년 걸려도 하나를 요구해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예. 예. 그리고 뭐 빛이 희미해서 바꿔달라고 그러면 너네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드님의 동료들에게 차라리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저는 모양이죠. 이제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쌓여져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그냥 그 문만 열어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냥 다른 90호기를 봤어요. 우리 아들이 90호기를 봤는데 다른 호기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조금만 부주의하고 넘어지기라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호수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면은 바로 위험에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해서 그 다른 곳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어찌 보면 잠깐의 실수로 늘 죽음이 예. 옆에 있는 작업장.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기차 지나가는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옆에서. 예. 그 회사에서도 예. 회사에서도 그 동료들께서도 일하면서 그렇게 한 그 위험 인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그 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거기는 동료들 우리 아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살할 때 막 27, 8번 정도 그래 위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건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게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무슨 본인들도 자식들이 있을 텐데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는 그렇다면 나아질 거라고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까닭이 그 사람들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어린애들 우리 아들처럼 억울한 죽음 될까 봐 이제 막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90호기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예. 1에서 8호기까지 다 중단돼서 안전하게 이렇게 그 애들 일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예. 그 애들 직접 걔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위험한 건지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동했으면 합니다. 예. 예.
제가 이렇게 그러면- 질문 드린 이유는 네. 아마 그 제도든 아니면 법이든 바뀌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늘 이런 작업 환경은 처음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비극이 일어난 다음에는 결국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 예. 이게 그냥 그 원청에서 그렇게 시켰고 일을 시켰고 나라에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 법을 개정을 해서 다시 만들어서 진짜 이렇게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하고 그 사람도 인간 대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법 개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가서 다 만나셨습니다만은 예. 반응들은 다 예를 들면 당의 대표들은 알았습니다. 예. 뭐 꼭 바꾸겠습니다. 다 했는데 결론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 뭐라고들 얘기들 하던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저는 끝까지 제가 하고 싶은 거 주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들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저는 노력할 겁니다. 국회를 너무 못 믿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저 진짜 못 믿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구조적인 살인을 12명의 지금 우리 회사에서 12명의 앞서 죽음이 이어졌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나라나 회사나 못 믿습니다. 이걸 이번 기회로 제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게끔 해주십시오. 그걸 제가 지금 바라는 게 제일 큽니다. 예. 제가 하려던 말을 잠깐 좀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국회를 너무 못 믿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까지의 국회가 한 어떤 여러 가지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뭐 좀 하려고 하다가 또 약속도 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거나 하면 또 그냥 뒤로 물러서고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갖고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나라가 그냥 괜찮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죽고 나라의 어두운 면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그 애들은 또다시 우리 아들들처럼 또 죽어나가는 것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게 된 근본 원인은 그거라고 봅니다. 예. 아드님이 그 사고를 당하기 10일 전에 12월 1일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함께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엔 모르셨죠? 예. 사진도 나왔고요. 예.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 아들이 처음에 여기 와서 그 피켓 뜬 사진을 봤어요. 봤는데 우리 아들이 노조도 가입했었구나 이런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니까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했습니다. 지금 당시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어머님께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시죠? 예. 저는 지금 제 직장에서 비정규직이지만 일반 그냥 정규직 사원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라 기업이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보냈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현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곳이 있었구나. 우리 아들 그곳에서 일했었구나. 그런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그런 곳을 보내는데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아드님은 결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대통령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다급하고 절실하고 한 마음에 만나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처음에 또 취임했을 때도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선 만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라는 법은 물론 없긴 합니다. 또 이것은 어찌 보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 요구하시는 일은. 그러나 아드님이 그렇게 원했었기 때문에 만나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애가 숙제를 남겨놓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줄 걸 요구하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만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그런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라 기업이 엉망인 거 대통령님께서 책임을 지고 좀 바꿔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뭐 긴 인터뷰는 아니었습니다만 슬픔 속에서도 무척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또 멀리서 와주셨고요. 끝으로 꼭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가고 싶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제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일하는 회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이래 위험 인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다 저처럼 이렇게 자식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모들은 전부 다 한같이 목소리를 같이 이래 막 높이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 하는 대로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막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우리나라 일을 해주시는 정치인분들께서는 좀 우리 꽃다운 청춘들의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기시고 좀 우리 자식같이 이렇게 이래서 산업구조 같은 거를 좀 신경 써서 좀 개선해서 좀 적어도 목숨은 좀 앗아가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사실 좀 드리고 싶진 않았습니다만은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없이 또 생각이 나는군요. 다른 때 같았으면 오늘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다 만나는 날인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좀 모시는 입장에서도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함께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데 시간 여유가 되나요?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날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부에서도 우리 어둡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컨트롤 C와 컨트롤 V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컨트롤 C면 복사하기, 컨트롤 V면 붙여넣기입니다. 흔히 반복해서 화면을 같은 문구 같은 것을 붙여넣을 때 쓰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단축키를 얘기하는데요. 지난 12월 10일 민주평화당의 황주영 의원이 법안을 여러 건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같은 날 쭉 올린 겁니다. 여러 장이 됐는데 모두 130건을 하루에 발의를 했습니다. 예. 약 2주 동안 220여 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법안 내용은 그런데 비슷합니다. 제안 이유를 잠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여성들이 각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인사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게 하나의 법안이고요. 예. 다른 법안에는 저 한국전력공사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220여 개의 법안을 단기간에 낸 겁니다. 예. 저런 식이면 기관만 많다면 예. 2주 동안에 1000개도 내겠네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래도 대표 발의를 하면 같이 동의를 해주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명 받는 게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으면 이 법률에 각 공공기관에는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한다. 하나만 개정안을 내도 되는데요. 예. 모두 220여 개를 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실에 물어보니 각 개별기관별로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를 각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안을 많이 바꿨다. 예. 모두 220여 개를 냈다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220건을 내다 보면 소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에 각각의 법안이 다 따로 올라가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 황주영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와 올해 해서 법률안 발의와 처리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예. 물론 개중에는 필요한 법안들도 많은데 혹시 저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로 해서 숫자를 부풀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단체 등에서 이른바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다 보니 저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량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사기 관성의 법칙으로 잡았습니다. 예. 혹시 장영자 씨? 그렇습니다. 예.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번째 사기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는데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선 변호사가 있었는데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예. 이 보도에서 사임한 한 사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장영자 씨가 하루는 변호사에게 나에게 귀한 도자기가 있다. 나 대신 처분해달라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짜였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가짜 골동품 도자기였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장영자 씨는 골동품을 많이 모은 적이 있어서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도자기다라고 하면 혹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변호사한테 그러면 사기를 쳤다는 얘기인가요? 이분은 본인이 당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장영자 씨가 저 도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본인도 사기를 당해서 진짜인 줄 알았을 수도 있고 가짜인 줄 알면서도 혹시 나중에 수임료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건 진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장영자 씨는 1982년에 당시 무려 7천억 원이 넘는 약소거음 사기로 구속이 된 바가 있고요. 약 10년간 엄청났던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뒤에 3년 뒤에 바로 두 번째 약 140억 원대 사기를 해서 또 구속이 됐습니다. 98년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바로 2년 만에 당시에도 국권화폐 사기로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15년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3년 만에 또 사기로 구속이 돼서 이번에는 6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예전 큰 손에 비하면 사실은 큰 손으로 불렸던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3년 만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서 관성의 법칙이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속이는 것도 대단한 재주일 수도 있는데 계속 속는 사람들도 참 희한합니다. 당시 수사검사 저 인물이 누군지 알 텐데. 박주선 당시 수사검사 때 보면 상당히 똑똑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거는 사기를 당하게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추측하지는 않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에게 산타란으로 잡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저렇게 전화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하는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미국의 소년들이 산타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전화로 산타가 지금 뭐 사하라 사막을 지나고 있다. 북극에서 막 출발했는데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대통령 내에도 매년 저렇게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7살에 콜맨이란 소년과 통화를 하면서 7살짜리.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P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아직 7살인데 여전히 산타를 믿냐? 산타를 믿는 것은 마지널, 이제 끄트머리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동심 파괴 논란이 일고 예. 있습니다. 하여간 좀 특이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우리로 따지면 이제 풀기자라고 해서 현장에 갔던 기자가 정확히 들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콜맨이라는 소녀에게 How old are you? 몇 살이니? 라고 묻고 콜맨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직 산타가 있다고 믿는 거니? 라고 묻고 예. 아마 네라고 대답했을 거로 추정되는데요. 예. 그러자 7살이니까 because at 7 it's marginal right 합니다. 그러니까 7살이니까 거의 끝이네. 그렇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널 단어를 두고는 대부분 마지널이 한계 주변에란 말이 있기 때문에 산타를 믿는 나이의 끝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익이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타를 믿어야 선물이 오기 때문에 예. 남는 장사다. 보통 마진이 남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할 때. 그런 뜻으로 하는 해석도 일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자의 뜻으로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는 주로 전자로 쓰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영국의 한 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소년들의 경우 산타가 사실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나이는 8살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제주엔 낮 동안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모레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올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지만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와 한때 나쁨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